안녕하십니까. 2020년 전기기사 2회 전자기학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분극의 색이 P, 전개가 E라고 했고요. 전선 밀도가 D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분극 현상에 대한 분극의 세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분극의 색이 P는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1에 이 값을 쓸 수 있고요. 얘를 갖다 D로 묶어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1 입실론 S분의 1 값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시게 되면 답변이 몇 번입니까? P는 전체 핵심적인 식도 하나 나와야 되는 거죠. 뭐예요? P는 D- 입실론 제로 2라는 수식이 나올 거고 이때 P에 대한 단위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쿨롱 퍼 미터 제곱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된 식 몇 번에 있습니까? 답은 3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평면 코일의 B가 얼마나 했습니까? 루트 2분의 0.05의 AX 플러스 AY 값입니다. 즉 X방향과 Y방향의 방향에 대한 자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5A일 때 Z축에 있는 코일에서의 토크 값은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 토크 관한 식은 전류에다가 S 크로스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전류에 대한 값하고 전부 다 벡터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요 내용 값을 갖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보시면은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Y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있고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Y 방향이고 이쪽 방이 Z 방향인 거죠. 그럼 실제 토크 값이 어디 나와요? X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작용한다? 0.8에 대한 0.4 값으로 X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우선 네. 잠깐만요. 저 AX 값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Z 방향에 대해서 AX 값으로 표현해서 ZY니까 X 방향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 X 방향이 작용되고 계산을 해보면 AX와 AX, 그다음에 AX와 AY의 관계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 5A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5에다가 자, S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S 값은 이렇게 써볼게요. S 값은 0.04 곱하기 0.08입니다. 저 방향이 마이너스 하더라도 뭐예요? 크기 값만 계산하시면 되니까 0.04, 0.08입니다. 자, 요거에다가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A, X 방향입니다. 왜냐면 0.8에다 0.4에다 면적이 어느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AX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다가 자, 보시면 B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루트 2에 0.05 값에다가 AX 플러스 A Y 값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적용하시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한번 빼볼까요? 0.04에다 곱하기 0.08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상수값만 다 빠져나오면은 0.05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값만 일단 빼버리고 AX하고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는 AX에다 크로스 AY X 값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AX에다가 크로스 AY에 대한 값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외적을 씌우게 되면 같은 방향에 대한 성분은 즉 I 크로스 I에 대한 외적 값은 0이 될 것이고요. I 크로스 J에 대한 값은 뭐가 되니까 K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신다면 얘 값은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고요. 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Z, 즉 A의 Z 방향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우리 상수값만 계산기로 눌러보셔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요거는 5.66이 나올 거고 얘는 A Z 방향으로 값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5.66의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의 4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죠. 얘는 5.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A Z 방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내부 장치 또는 공간을 물리로 포위시켜서 외부의 자개를 영향을 안 받는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기차폐가 되는 거죠. 그럼 자기차폐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공간 내에 자기력선이 이쪽 안까지는 존재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공간 내에서 자기력선을 작용하면 자기력선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투자율이 큰 쪽으로 전부 다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투자율 값이 굉장히 큰 물질을 갖다가 도포하면, 즉 싸면은 어떻게 된다? 안쪽으로는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자성체의 투자율 크다는 얘기가 뭐가 됩니까?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큰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강자성체 중에 비투자율이 큰 물질로 싸면 된다. 이 말이겠죠. 한 번 더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어떤 겁니까? 주파수가 주어졌고요. 구리의 표피 두께 즉 침투 깊이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표피 두께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표피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표피 효과는 어떤 거예요? AC를 즉 AC 전류를 흘렸을 때 내부에는 전류가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만 표면으로만 전류가 집중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표피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표피 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표피 효과에 대한 것은 뭐냐? 침투 깊이, 즉 표피 두께라는 것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값이 크냐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침투 깊이라는 건 뭐가 되면 파이 F의 시그마 뮤분의 1 값으로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파이는 무슨 값? 파이가 아니라 F는 주파수, 시그마는 도전율, 뮤는 투자율이 된다는 거고요. 요 식을 다르게 한번 표현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2 오메가 시그마 뮤 값으로, 즉 2파이 F 오메가 값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침투 깊이, 즉 표피 두께가 작게 되면 그만큼 표피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갖다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나 했습니까? 100인데 메가헤르츠니까 10의 6승입니다. 그 다음에 도전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9 곱하기 10의 7승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비투자율은 0.99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뮤라는 건 뮤 S, 즉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곱하기 0.99다. 요거 분의 1이란 얘기죠. 그럼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뮤 값은 뭡니까? 뮤 제로 곱하기 뮤 S고, 이때 뮤 제로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기 눌러보시면 얼마 나온다는 겁니까? 6.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옵니다. 네, 6.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미터가 되는 거죠. 우리 주어진 문제에서는 자,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기의 단위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럼 요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6.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앞전기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전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계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뭘 바꿔주는 거예요? 즉, 그 전기적인 에너지로 전기적인 에너지 발산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양쪽으로 발산되는 거죠. 즉, 분극, 기계적인 에너지, 압력에 의해서 분극이 발생되는 현상을 앞전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앞전기가 어떻게 발생한대요? 수직 방향으로 발생한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에 여기다가 압력을 가합니다. 압력을 가하는데 이때 분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즉 압력이 강한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효과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런 거죠. 이거는 뭐예요? 횡효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종효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효과는 이런 장치에다가 즉 압력이 작용하는 것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직선상에 같은 방향에 존재하는 것을 뭐라 표현한다? 종효과라고 하는 거죠. 즉 횡효과와 종효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의 고유 저항이 20도에서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입니다. 이때 온도 계수가 0.00393이 되는 거고요. 단면적이 2라고 그랬고요. 100m인 구리선의 저항값은 40도에서는 약 몇 옴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저항 R 값을 계산해야 돼요. 로우에 S분의 L이라는 값을 하나 기억해야겠죠. 그럼 고유 저항은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에다가 단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단면적은 2mm 제곱이니까 2 곱하기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0m라고 했으니까 100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845가 나옵니다. 0.845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온도가 몇 도에서 20도에서 40도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값은 R 20도일 때 1 플러스 알파 20도일 때 얼마가 된다? 델타 T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온도 이때 얼마였어요? 0.845가 되고요. 5가 되고 여기 1 플러스 알파 20이 얼마였습니까? 즉 온도 계수가 0.00393이라고 그랬죠. 이거 플러스 0.00393에다가 곱하기 자 온도 변화가 얼마에서 40도에서 20도로 바뀌었다 이 말인 거죠. 자, 요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0.911옴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0.91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전이 경도, 즉 V와 E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즉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즉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로 쓸 수 있고요.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라디언트는 라운드 X의 라운드 I의 플러스 라운드 Y의 라운드 J의 플러스 라운드 G의 라운드 K 값에다가 무슨 값으로? V 값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답은 3번이 된다. 자, 뭐 주의하셔야 돼요? 부주의하셔야 된다. 즉 전개가 전압이 커지는 0부터 1, 2, 3, 4, 5 커지는 방향에 의해서 전개는 어떻게 맞습니까? 전개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이게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7번 다 몇 번이다? 3번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8번 갑니다. 8번 문제 보시면 정전계에서 도체에 정전하를 주었을 때 플러스 전하를 줬다는 얘기죠. 이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도체 표면에 곡률 반지름이 작은 곳에 전하가 많이 분포한다 그랬는데 이거 무슨 말인 겁니까? 자, 곡률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곡률 반지름을 R을 가지고 있는 원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전개가 집중을 한다. 전개가 집중을 한다는 얘기는 전하가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개가 집중하려면 어떻게 된다? 도체가 뾰족할수록 집중한다는 얘기죠. 뾰족할수록. 그러면 이렇게 뾰족할수록 집중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주시면 곡률이 클수록 곡률이 크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잘 휘어졌다. 즉 뾰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 이렇게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곡률을 만드는 곡률 반경, 즉 곡률 반경은 반지름은 작아야지 곡률이 커지겠죠. 즉 작을수록 집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번 도체 표면에서 뭐한다? 곡률 반지름이 작은 곳에 전하가 훨씬 많이 분포한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2번 도체 외측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한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어디에만 분포하는 거예요? 표면에만 분포한다는 거죠. 안쪽에서는 반발력 때문에 같은 극성에 가지고 있는 전하가 반발력 때문에 서로 밀어버리면 중앙에는 뻥 뚫리고 바깥에만 뭐한다? 전하가 몰려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죠. 요 내용이 사실 어디 있냐면 4번에 있습니다. 도체 내에는 공동면에도 전하가 골고루 분포한다는데 전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8번도 몇 번이 됩니까?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요. 2번하고 4번은 거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체는 표면에는 전하가 분포하지만 내부에는 전하가 분포하지 않는다. 즉 내부에 전하가 분포하지 않는다.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내부에는 전하가 없어요. 그럼 내부에 없는 거 지금 뭐도 없어요? 전하 Q도 없고요. 전개 2도 만들어질 수 없고요. 전기력선도 0이 나온다는 거. 요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평행도선의 같은 크기의 왕복 전류가 흐를 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평행도선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평행도선이 놓여 있다 봅시다. 그러면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른다 했으니까 여기에는 똑같이 I, 똑같은 방향으로 일단 전류가 I가 흐릅니다. 자, 여기는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I가 똑같은 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은 반대 방향의 전류가 이렇게 작용한다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평형도선, 즉 일직선상으로 나란히 쭉 향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전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왕복도선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행도선은 전류가 같은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흡인력이 작용할 거고 얘는 반발력이 작용할 겁니다. 자, 그러고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봤더니 F는 원래는 I1, I2 구분하는데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I 제곱값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 값 다시 한번 봐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R분의 I 제곱꼴로 해서 단위는 뉴턴 퍼 미터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왕복 전류가 흐를 때 두 도선 사이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같은 방향 왕복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왕복 전류가 흐르으니까 왕복 전류를 무슨 힘이 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한다. 얘는 틀렸어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는 말이죠. 2번 맞았고요. 투자율에 반비례한다는데 투자율은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도선 사이의 간격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간격에는 반비례가 됩니다. 제곱이 빠져야 되는 거죠. 몇 번의 답입니까? 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비유전율이 3이고요. 비투자율이 3입니다. 이때 매질에서 전자기파의 진행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즉 진행 속도와 진공 속도의 속도값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기파의 속도값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입실론 뮤분의 루트 입실론 뮤분의 1 값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분해가 되죠. 입실론 제로의 뮤 제로분의 1 값에다가 루트 입실론 S의 뮤 S분의 1 값입니다. 우리가 이 값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주어진 것처럼 진공에서의 속도값이라 표현하고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유공간 내에서 빛의 속도와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갖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제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1의 V 제로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다 대입하시면 입실론 S 값은 얼마나 그랬습니까? 3이고요. 뮤 S 값도 3이죠. 3분의 루트 3 곱하기 3에다가 1 뮤 제로값이니까 얘는 3분의 1의 V 제로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10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2번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의 고유저항이 로우고요. 이때 반지름이 A인 그림과 같은 반구 접지극의 접지 저항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RC는 무슨 관계? 로우의
입실론의 관계를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상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C 값을 먼저 계산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보통 구도체의 정전 용량 값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4파이 입실론 A 값으로 계산됩니다. 자, 근데 얘가 얼마짜리예요? 2분의 1 구도체, 즉 반구도체입니다. 반구도체라는 얘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뭡니까? C는 여기다가 4파이 입실론 A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시면 2분의 1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얼마 나옵니까? 2파이 입실론 A 값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반구에 대한 값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요거를 통해서 자, R 값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R은 C분의 로우 곱하기 입실론 값입니다. 자, 여기다 대입하시면 얼마 됩니까? 2파이 입실론 A의 로우 입실론 값이니까요. 어떻게 돼요? 입실론과 입실론은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2파이 A의 로우 값이 남으니까 이때 저항값은 우리가 5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파이 A분의 로우 값이 됩니다. 답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면 만약에 로우 값이 주어지지 않고 로우 대신에 뭐가 주어진다? 시그마 값이 주어지시면 요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2파이 시그마 A분의 1 값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공기 중에서 2V per m의 전기의 세기에 의해서 변이 전류 밀도의 크기를 갖다 2A per 미터 제곱값으로 흐르게 하려면 전기의 주파수는 약 몇 메가헤르츠가 돼야 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변이 전류를 갖다 계산하실 때 보통 변이 전류에 대한 실효값은 어떻게 표시됩니까? 얘는 j2의 입실론 2에다가 순식값이죠.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값으로 계산됩니다. 즉, 이 변이 전류에 대한 실효값을 갖다 표시하면 실효값은 얼마 돼요? JD 값은 순식값이란 말이 표현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J의 입실론 2 오메가, J의 오메가 이렇게 쓸게요. J 오메가의 입실론 이 값으로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얘는 J는 일단 방향 표시니까 이거 빼버릴 거고요. 빼버리면 크기값만 넣고 보게 되면 크기값만 얘는 2파이 F의 입실론 이 값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이 주파수가 알아 했잖아요. 그럼 주파수는 F는 2파이 입실론 2분의 뭐가 됩니까? I D 값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 관계된 수식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자, 우리 문제에 맞게끔 정리 한번 해주시면, 주파수 F는 2파이의 입실론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입실론 재료 값이죠. 왜냐하면 공기 중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2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I D 변이 전류 값이 되는 거죠. 자, 대입하시면 2파이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에 곱하기 전기 얼마 나왔다 그랬습니까? 2 나왔다 그랬고요. 전류 밀도 2 나왔다 그랬죠. 두 개 약분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이거 얼마 나온다? 18,000 메가헤르츠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겠죠. 12번 답 몇 번이 됩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두 장의 무한 평면 도체를 4cm의 간격으로 놓은 후 평행판 도체 간에 일정한 전기를 인가하였더니 평행판 도체 사이에 2 마이크로쿨롱 퍼 미터 제곱의 전하 밀도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평행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응력은 약 몇 뉴턴 퍼 미터 제곱일까라고 되어 있겠죠. 자, 우선 이거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정전 응력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걸 이렇게 저하고 공부를 많이 했죠. 단위 전기에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했고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단위 면적당이니까 이렇게 표시했어요. 2분의 1 입실론
2제곱 2분의 1 2D 2 입실론분의 D 제곱이고요. 중요한 건 단위가 된다는 얘기죠.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수식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좀 기억을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면적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심은 F0 곱하기 S로 하셔서 단위가 뉴턴이 된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문제상에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작용하는 정전 응력을 갖다 계산하는데 지금 뭐가 주어진 거예요? 이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 밀도가 주어진 거죠. 잘 보시면 자,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전하 밀도 단위가 쿨롱 퍼 미터 제곱이 기준 단위예요. 즉 얘는 뭐가 된다? 로우 S 값이 이렇게 표시되는데 얘는 뭐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전속 밀도 D 값하고 같으니까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뭐를 갖다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공기 중이라는 말을 놓고 풀면 되니까, 즉 공기 중이라는 말을 놓고 풀면 되니까 얘는 입실론 값이 주어진 거와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어떤 공식을 이용을 해서 F0는 자 얘는 굳이 면적 곱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걸로 계산된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입실론 제로의 로우 S. 자, 요거 로우 S 대신 전에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D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D 제곱 대신에 우리 뭐 쓴다 그랬습니까? 전하 밀도 쓴다 그랬으니까 이 입실론 제로의 로우 S의 제곱값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고요. 로우 S 값이 얼마 주어졌어요? 이 마이크로 쿨롱 퍼 미터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니까 요거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시면 약 얼마 나오냐면 4분의 1 정도 나오겠는데요. 그죠? 0.216 되죠. 왜냐면 요거 이렇게 약분되니까. 그러면 요거 약분되니까 4니까. 그죠? 0.216 정도 나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13번 답 2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앞에 13번 문제 맞추셨으면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맞히실 수가 원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유형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전개와 자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에서는 단위, 최적당, 작용하는 정전 에너지. 자, 단위가 뭐예요? 줄 퍼 미터 삼승값입니다. 자, 요 값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정전 응력이라고 해볼까요? 정전 응력, 즉 작용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힘이 되겠죠. 이 단위 뭐가 됩니까?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다라고 했죠. 자, 이 값은 실제 단위를 비교해 보시면 두 개가 같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잡아요? 오메가 제로, W 제로. 얘를 갖다가 우리가 F 제로라고 잡으면 W 제로는 F 제로와 같다라고 보시고 2분의 1 입실론 2제곱 2분의 1의 2D 얘는 2 입실론분의 D 제곱 단위는 두 개 다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개에서는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개의 문제와 한꺼번에 정리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전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개에서는 자, 단위 최적당 작용하는 자개 또는 자기 에너지가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작용하는 매질만 즉 영역만 다르지 전기하고 자개만 다른 거지 단위는 뭡니까? 줄 퍼 메타 삼승입니다. 자, 그리고 요 값하고 같은 값이 뭐가 됩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어디서? 자개에서. 그죠? 자, 요거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갖다 자기 흡입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써놓을까요? 자기 흡입력이다라고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마찬가지로 요 값을 무슨 값으로? F 제로 값으로 요 값을 W 제로 값으로 쓰시면 요 값은 W 제로 값하고 F 제로 값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뮤 H의 제곱에다가 2분의 1 BH. 그러니까 한쪽만 계산하시면 나머지 거는 당연히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이 뮤분의 뭐가 된다? B 제곱이다. 단위는 얘를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와 자기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뮤분의 B 제곱, 요 값이 어디 있나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네, 이 문제 내신 출제위원분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이 자기 여효나 바크하우젠 효과나 자기 외현상, 자기 여효 현상에 자기 외 현상에 표현하는데 이런 현상들은요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자기 전자기학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어디서 공부하냐면 자석 물리학이나 자석 재료학 같이 대학원생들이 실제 자성체에 관련된 즉 어떤 연구를 하거나 할 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특히 물리학과에서 자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하실 때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하지만 기사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기사 수준에 공부하시는 대학생들도 이 부분은 거의 모를 겁니다. 왜냐면 교재가 안 나오거든요, 잘. 그죠? 자, 근데 여기 문제 나왔다는 얘기는 그때 수준이 엄청 높으신 분이 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해설만 좀 읽어보시고요. 체크만 하겠습니다. 임의의 방향으로 배열되었던 강자성체 자구가 외부 자기장으로 힘이 일정 이상으로 되는 순간에 급격하게 회전해서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하고 자석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 즉 강자성체의 자기에 인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부 자석이 불온적으로 변화해서 갑자기 얘가 전체적으로 자석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 뭐라냐? 바크하우젠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답은 15번 답은 2번입니다. 예, 이거는 일단 문제 안에 있는 해설과 함께 통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6번 가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5mm고요. 길이가 15mm입니다. 비투자율이 50인 자성체 막대기에다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려서 자성체 내 자동 밀도 값을 50 웨버 퍼 미터 제곱 값으로 하였을 때 자성체 내에서 자개의 세기는 그랬습니다. 자, 이거 H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값이 주어진 거예요? B 값이 주어지면서 B 투자율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따져봐라? 자, 우리 자기학에서는 이 관계를 상당히 잘 따지셔야 되는 거죠. 어떤 거예요? B는 뮤 H의 관계를 따져라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H는 뮤분의 B가 될 것이고 뮤는 뮤 제로의 뮤 S 값의 B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은 뮤 제로 값이 얼마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뮤 S 값이 50이라고 주어졌고요. B 값은 얼마예요? 50입니다. 이거 두 개가 약분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7승 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이에요? 16번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16번 답 3번입니다. 17번 가보겠습니다. 17번 반지름이 30cm이고요. 원판의 전극이 30cm인 원판 전극의 평행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전극 간격이 0.1이라고 하면 전극 사이의 유전체의 비유전율 값이 4.0이라고 합니다.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C는 문제 찾아보시면 비유전율 값 존재했네요. 그러면 C는 어떻게 된다? 입실론 D분의 S 값으로 구해주셔야 되고요. 얘는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의 D분의 S 값입니다. 자, 근데 얘가 어떤 모양이에요? 원판에 대한 면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R 값이 지금 뭐가 주어진 겁니까? 30cm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원에 대한 원판의
넓이를 계산하셔야 되니까 이때 원파이의 넓이는 뭐가 된다? 파이 r의 제곱값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수식 적용시켜서 문제를 보시면 얼마가 된다?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에다 입시로 했을 값이 4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D값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파이 곱하기 R값이 얼마냐면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값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다? 얘는 10의 마이너스 8승 페럿이 나왔고요. 구하고자 하는 단위는 마이크로페럿이니까 얘는 마이크로페럿 계산해 주시면 0.01 마이크로페럿, 즉 10의 마이너스 2승의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7번은 몇 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문제는 동일한 유형 문제가 2019년에도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2019년 문제도 잠깐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매 회년도에 매 연도마다 한 문제씩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우선 정 N각형의 중심에 자개의 세계를 계산할 건데요. 이때 한 변의 길이를 뭐로 잡죠? 이 문제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L로 잡아놨네요. 네, L로 잡았습니다. 우리 보통 문제 풀 때 우리 교재에는 A라고 많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어떻게 계산될 거냐? 일단 전체 N각형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N각형일 때 H는 파이 L분의 ni에다가 sin n분의 파이, 그 다음에 탄젠트 n분의 파이 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자주 나온 문제가 정 삼각형이죠. 그럼 요게 n이에요. 그죠? 정 삼각형의 경우는 h가 2분의 9에 파이 L분의 뭐다? I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정 사각형입니다. 정 사각형은 2 루트 2에 파이 L분의 I가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정 육각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육각형 H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3의 파이 L분의 I 값으로 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같이 기억하시면 9번답 몇 번이 됩니까? 정사각형 문제니까 답은 4번이다 라는 거, 18번답 답은 4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가 되냐면 C1, C2의 도체가 있고요. 이 도체를 갖다가 Q1, Q2라고 각각 전화를 줬다 그랬습니다. 이 도체를 가는 철사를 연결했을 때 C1과 C2로 이동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콘덴서를 갖다가 어떻게 연결한다? 지금 전화가 다르다는 얘기는 콘덴서 병렬 연결된 거죠. 병렬 연결된 상태에서 도체가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전체적인 병렬 연결된 상태라고 봤으니까, 자, 병렬 연결이라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Q1, Q2가 다르대요. 그죠? 예, 왜냐면 직렬 연결되면 전랑이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전체 Q는 얼마로 볼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5죠? 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에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마이크로쿨롬. 즉 전체 전하량 값은 이만큼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때 각 콘덴서에 배분되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Q1 값은, 자, 이제 뭐가 되냐면 C1 플러스 C2의 Q1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C1 그대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죠? C1의 무슨 값이다? Q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C1 값이 얼마가 됩니까?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마이크로 쿨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Q2라는 애는 마찬가지겠죠. C1 플러스 C2의 C2 곱하기 Q 값으로 쓰시고요. 얘는 1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Q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값은 얼마 나옵니까? C2가 1이 아니죠. 2가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이 됩니다. 그러면 자, C2 콘덴서가 처음 전화량이 얼마였어요? C2가 C2 값이 처음 콘덴서 값이 2 마이크로 쿨롱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된 거예요?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죠? 최초 C2 값이 얼마였냐면 연결하기 전까지는 C2 값이 C2에 대한 Q2가 되는 거죠. 전화량 값이 2 마이크로 쿨롱이었는데 얘가 지금 얼마로 바뀌었냐면 Q2 다시 값이 이걸 다시 하다 붙일게요. 그럼 연결시키고 나서 봤으니까 Q2 다시 값이 얼마 되는 거예요? 2 마이크로 쿨롱이 됐으니까 실제 이쪽으로 이동한 애는 얼마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마이크로 쿨롱만큼 이동을 해야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동한 전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8번, 19번 다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20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사 문제 상당히 단골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평행판 콘덴서의 뭐예요? 급판의 절반, 즉 평행판 콘덴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단면적은 S 제곱미터가 되고요. 자, 원래는 이만큼이 얼마일 때 D가 됩니다. 여기는 뭐가 채워졌어요? 공기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이때 공기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냐면 입실론 제로의 D분의 S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반땅합니다. 반으로 똑 나누고 여기 간격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D가 되고 얘도 2분의 1 D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2분의 1 D가 되면 여기다 뭘 채운 거예요? 지금 비유전율이 10이네를 이렇게 채운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냐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얘를 C1이라고 보고 얘를 C2라고 보면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냐면 C1과 C2가 무슨 연결된 거예요? 직렬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C1은 입실론 S, 입실론 제로의 D가 2분의 1 D의 S가 되니까 이 입실론 S의 자, 요거 뭐가 되는 거예요? 입실론 제로 D분의 S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 입실론 S 곱하기 뭐다? C 제로 값으로 쓸 수 있다. 다음에 C2 값은 얼마가 됩니까? 입실론 제로 2분의 1 D에다가 S 값이 되니까 요거는 2 입실론 제로 D분의 S 값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2C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C 제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0.003이라고 그랬죠. 자, 요거 지금 문제 주어진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0.003이라고 그랬습니다. 0.003. 자, 그러면 우리 요걸 갖다가 계산하시면 합성 정전 용량은 토탈 값은 C1 플러스 C2에 C1 곱하기 C2 값으로 쓸 수 있고 요 값은 2 입실론 S의 C0 플러스 2C 제로 값 그다음에 2 입실론 S의 C0 플러스 곱하기 C 제로 값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 보시면 요거 하나가 약분되고요. 그다음에 2가 전부 다 약분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입실론 S 플러스 1에다가 여기 2자 빠진 거죠. 2 입실론 S의 C0 이렇게 하나 남으신 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대입할 거면 얘는 10이에요. 그죠? 10 플러스 1에다가 2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에 0.03이니까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온다는 겁니까? 0.0545가 나옵니다. 단위는 마이크로 페럿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겠죠? 0.0545니까 0.0545니까 0.0
5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20번 다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기사 2회분 문제 풀어봤더니요. 그다지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실수만 안 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